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홍시ang 그룹에 대한 사실상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이런 어떤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 사법적인 금융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홍시ang 그룹 산하 뭐 7개 회사가하고 홍시ang 그룹 마샤오홍 등 5명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중국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 뭐 홍시ang 그룹에 대해서 중국이 수사를 하고 뭐 단둥시 서기장을 시서기장을 교체를 하고 또 뭐 처벌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결론답을 먼저 드리면은, 북한 핵무기를 지금 당장 폐기는 못 시키더라도 더 이상 핵 개발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 그리고 지연 내지는 궁극적으로 시간을 끈 후에라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3가지 방안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이 북한 제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그 중국에 있어서의 그 협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3번째 중국을 통한 협력을 끌어내는 문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란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리 북한에도 그대로 미국이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지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은 사실은 세컨더리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 합의를 한 것이, 요번에 유엔 결의를 한 것이 요번까지 합쳐가 제가 알기로는 5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번인지 7번인지 이런데, 이란에 대해서는 총 7번을 했습니다. 7번 하고 최종적으로 2011년에 이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해서 저와 황 소장이 무역을 하는데 황 소장이 또 다른 A라는 분하고 무역을 하는 데 대해서 이 A라는 분이 우리 국익에 아니면 우리 동맹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은 황 소장하고 거래하는 이 A 은행까지를 거래를 황 소장이 계속 A하고 거래를 한다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황 소장이 나에게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돼도 황 소장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게 세컨더리.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까지도 거래를 못하고 잘라내겠다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거래를 차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만약에 이 홍시ang 그룹하고 거래를 하는 중국은행, 또 이 홍시ang 그룹이 미국에도 또 계좌를 뭐 스탠다드 차티드라든지 뭐 도이치방크 같은 뉴저지에 있는 은행하고도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지정 대상이 되면 이런 그룹 기업과 이 거래를 하는 은행들도 전부 통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그죠? 그 금융 거래가 완전히 차단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란 얘기를 조금 더 계속을 한 후에 가면, 이란하고 북한을 평면 비교로 할 수 없는 게, 이란은 생산, 국민 총 생산이 거의 한국하고 비슷한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1400조인데 이에 비해서 북한은 50조예요. 경제 규모가 한 25대 1, 20대 내지 25대 1 정도. 그럼 그만큼 무역 규모나 거기에 따른 고통이 큰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구조 자체가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로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무역의 90%가 대중무역이에요. 근데 이란은 70%가 기름을 팔아가 사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기름을 파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란하고 거래하는 국가들은 모두 다 은행 거래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잘라버린다 하면,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란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100조 내지 1200조의 70% 같으면 거의 800조가 기름 팔아가 사는데 그 돈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실질적으로 자기 경제 규모에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무역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거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전 세계 국가가 세컨다리 보이콧에 협력을 한다고 해서 효과적일 것인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대해 세컨다리 보이콧을 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무역거래의 90%가 중국이니까 미국이 중국은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의 처리를 이 소위 말하는 제재를 가하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방금 홍샹그룹도 얘기를 했지만 북중 무역의 70%가 단동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단동에서 한 14개 내지 16개의 은행이 돈 세탁도 해주고 동시에 하는 역할이 중국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UN 제재 리스트에 걸린 물건을 구해다가 전달해주는 역할. 거기에 이제 뭐 핵개발과 관련되는 그럼요. 미사일과 관련되는 특수금속이라든지 특수금속이지만 부품 이런 게 예, 있죠. 맞습니다. 특수금속도 중요하지만 돈 세탁을 해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특수금속을 살 수 있는 돈 역할을 해준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때 그 이야기에 생각이 나는데요. 이란이 핵을 한참 개발을 할 네네. 때 이란에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 바다 건너 한 60-70km 앞이 UAE인데 네. 그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이란이 위장 회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이 같은 이제 이 또 이란의 어떤 시아파에 동조하는 또 네. UAE의 체제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를 만들어가 그 회사가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이란이 요구하는 핵개발 물자를 비밀리에 국제시장에서 사가지고 네. 그 쪽배로 이란에 전달한다. 그래서 UAE가 원전을 만들라고 미국에 이 원자력 협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미국이 오랫동안 그걸 갖다가 망설였죠. 망설이면서 네. 그 대가로 요구한 게 이란과 UAE 사이에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삼그룹을 아까 말씀하신 거로 되돌아가면 일단 홍삼그룹은 이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이 세컨다리 보이콧의 나비 효과를 이룰 것인자 말 것이냐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홍상그룹 자체는 우리 한국 사람이 대북 무역을 하는 80%가 홍상무역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홍상무역이 거래하는 은행이 12개인데 그게 거의 다 중국에 있고 사실은 홍상무역이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뉴저지주, 제가 뉴저지주에 1년 살았습니다만 뉴저지에 있는 은행하고 체이스 만하탄, 예, 체이스 맨하탄. 예, 체이스 만하탄 뱅크하고 도이치뱅크에다가 거기에 한 700조 가까이 670조인가 670억 정도의 돈을 넣어놓고 180억 정도를 자금 세탁을 해줬어요. 홍상그룹이. 그러니까 미국이 홍상그룹이 거래하는 미국 내의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부탁해가 중국 내에서 홍상그룹과 거래하는 은행과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인가가 키워드예요. 키워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진짜로 의미가 있으려면 만약에 중국이 그 홍샹그룹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 네네. 중국 정부가 제대를 잘 하지 않으면 네네. 미국이 거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홍상그룹과 거래한 중국 은행에 대해서 네. 미국 은행들로 하여금 예. 너네들은 이 은행과 거래를 하면 네. 그야말로 너네 은행에 대해서도 네네. 제재를 가하겠다. 아, 그건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중국 예. 은행이라는 기능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네네네. 은행에서 송금이나 거래가 막히게 되면 네네. 그 은행에서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습니까? 네. 또 세계의 금융을 잡고 있는 미국 은행하고 거래가 이제 막히면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이렇게 찾아나가서 차단을 해 나가는 의지를 보일 건가? 안 그러면 이번에 한번 툭 던지고 말 건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찾아나갈 의지를 확실히 이번에는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2005년으로 거슬러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BDA를 아실 겁니다. Bank of Delta in Asia 해서 마카오에 있는 그 아시아 중국계 네. 은행인데 이 은행이 2005년 김정일의 핵개발 자금을 세탁해주는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 은행에 김정일이
250만 달러를 2,500만 달러, 250억이니까 2,500만 달러를 유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이 제재를 가해달라고 중국에 부탁을 하니까 중국이 바로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협조를 안 했는데 미국이 압력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럼 좋다. 뱅콕 델타 인 아시아와 거래하는 미국 은행에 대해서 전부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그 뱅콕 델타 인 아시아에 실제로 거래를 미국도 참 중국의 큰 은행들도 거래를 했는데 그 BDA와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 미국의 계좌를 갖고 있거나 거래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 차단하겠다 라고 압력을 넣자 중국이 김정일에게 이거 협조 안 해주면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2005년만 해도 지금보다 중국 경제가 훨씬 달라져요. 규모가. 지금 중국이 뭐 전 세계에서 총 GDP 차원에서는 GNP 차원은 전 세계 2위라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 개인 소득으로 보면 74위입니다. 근데 그 11년 전이라면 훨씬 못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그때야말로 중국이 정말 돈 버는 데 대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테니까 그 WTO 가입한 것은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IBRD에 가입하는 것도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로 나와가지고 함께 공산주의의 혁명만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밖에 나와가 협력하고 상생하자고 하면서 미국이 그 전략으로 도와줬지만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는 미국의 국제사회 자유시장 경제로 나오는 도움 없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만 해도 중국의 머릿속에는 돈 벌어야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일념뿐이었고 동시에 그 돈을 벌게 해주는 뒤에 후원자가 누구냐 하면은 시스템적인 후원자가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그런 압력을 넣으니까 이거 잘못 보이면 우리가 겨우 IBRD 가입하는 거라든가 WTO 가입하는 것도 다 미국이 도와주고 됐는데 자칫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적극 협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홍상그룹 터졌을 때 문제는 어떠냐? 중국이 지금 먼저 제스처를 보이기는 보여요. 어떻게? 단동에는 공무원들만 목만 칩니다. 근데 공무원 몇 명 치는 것과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왜 치느냐? 미국에게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세컨다리 보이콧에 적극 참여하겠다. 우리도 북한과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저는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북경의 이 중앙 센터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까지도 여기에 동조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아까 소장님 질문에 되돌아가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미국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커, 수술적 그 작전을 안 하면은 참수작전 이 두 개를 가지고 목을 칠 수 있지만 그 목 치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괜히 불편하게 한반도의 긴장이라든가 우리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같은 걸 좀 방해를 하면은 동북아 전체의 어떤 소요 요인도 된다 싶으면 그건 좀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2005년에 BDA에 소위 말하는 생션을 한 것처럼 이것도 이 제재를 소위 말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가지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쪽에 의지를 가지고 나갈 거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둥에 홍샹그룹 같은 회사가 한 12개쯤 더 있다. 네. 또 전체적으로 중국 전역에 네. 북한과의 어떤 이런 거래를 엄밀하게 하는 회사들이 100수십 개쯤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홍샹그룹 하나를 처리하면서 나머지 중국 회사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이 북한이 중국 쪽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을 쭉 보니까요. 일단 이 홍샹그룹 같은 게 과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중국 회사인가? 라고 이거 안 그러면 북한의 어떤 중국의 리프레젠테이티브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 같은 회사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부자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봐요. 그 증거가 있었죠. 예, 예, 그죠? 부자적인.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이나 거래의 어떤 독점적인 부분을 이권을 약간 보전해주고 또 수익성을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위장 그 중국 회사 실제 내면은 북한과 거래가 핵심인데 위장으로 중국 사람을 내세우고 그 사람이 호텔도 소유하고 이번에 칠보산 호텔의 소유 지분이 70%가 북한의 네. 보이부 쪽이고 거기에 보이부의 해킹 부대가 네. 중국의 그 이 동북 지역에서 세계의 그 해킹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알고 있는 북한의 위장 대리 회사 하나 정도를 갖다가 적발한 거고 네. 이런 것이 또 흩어져서 수십 개가 있을 거고 그것이 네네. 북한의 대중무역의 네. 또 밀거래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돈 네. 세탁에.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여기에 다른 부분에도 교훈이나 파장이 또 어떻게 되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오바마는 일단 임기가 거의 남지가 별로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든 갑자기 이름이 트럼프. 생각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세컨다리 미국이 칼을 꺼낸 세컨다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몇 배로 더 강력하게 강하게 할 겁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북한 핵까지 핵 못 없애는 건 완전히 중국 책임이다라고까지 정리해놓고 지금 있죠. 정리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지는 확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그럼 미국이 이때까지 비대위 하고 났는데 11년간 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안 했느냐? 그렇게 효과 있으면 왜 안 했냐? 그리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안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2005년 이후에 지금 과거 11년간에 미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상호 의존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엮여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8천조치를 중국이 미국에게 1년에 팔아서 돈을 벌어온다 하지만 중국에 가 있는 공장의 대부분이 또 미국이에요. 미국 공장이 중국에 가서 현지에서 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라는 건 참 생산 경제가 아니고 전 세계는 생산 경제지만 미국은 소비 경제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산해 준 것을 팔 능력, 사줄 능력이 없으면 달러의 순환도 또 그만큼 막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가 으르렁거리지만 서로가 상호 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필요악인 거예요. necessary evil이에요. 꼴도 보기 싫지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지난번에 금융위기 났을 때 네네. 중국은 미국에 계속 물건을 팔아갖고 무역 흑자를 얻고 네. 그렇게 무역 흑자를 얻은 돈을 민간으로부터 흡수를 해가 중국 정부가 네. 그 돈으로 미국의 이제 국채, 네. 달러 국채를 사고 네네. 이래가지고 서로가 얽혀 있다라는 부분 예, 때문에 예. 그때도 굉장히 예. 서로가 뭐 서로에 대해서 환율 조작이니 불만이 많아도 네. 어쩌지 못하고 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국채 말씀하시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 한 1조 3천만 달러. 우리 1년 연간 GNP보다 조금 높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가 3조 한 4천억 달러, 3조 9천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3년 총 생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IMF가 환율을 흔들어서 중국을 속말로 뭐 좀 힘들게 엿먹인다고 표현하죠. 시쳇말로. 그런데 힘들게 하고 싶더라도 3조 9천억, 1조 3천억 다 합쳐가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그냥 흙탕물 속에 아니면 이 수채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자신이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하는 꼴이 밉지만 중국은 또 북한 핵을 necessary evil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꼭 지금 핵을 안 없애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간접적으로 중국이 필요할 때 북한이 대신 압박을 해주는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꼴보기 싫지만 사고만 안 치면 생존하도록 기름도 주고 뭐도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에서는 한 방울도 안 올라왔지만
북한에 준 중류가 50만 톤입니다. 무슨 채널로 주느냐? 다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도록 바라고 핵을 더 이상 생산하고 밖으로 소위 말하는 프롤리파이 이전만 안 하는 이상은 중국은 막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호 의존성 때문에 의존성이 갈수록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미국의 국제 전략이라는 게 항상 키워가 잡아먹는 스타일이니까 이거 어느 정도 키워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1년 첫째 실수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도록 맨발로 발바닥 땀나도록 뛰는 것도 후회할 거고 IBRD에 들어오도록 가입한 것도 후회할 거고 왜냐하면은 해주고 나니 바로 2003년에 중국이 도광양해를 딱 벗어나서 하는 전략이 뭡니까? 도광양해라는 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 발자국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영어로는 peaceful emergence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실속을 차리는 건데 2003년에 상하이 협력기구를 딱 만들면서 서진정책의 시발을 딱 만들고 지금은 1대1로 그 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들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더더구나 2011년부터는 신형대국으로서 내가 냉전 때 소련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니까 시진핑이 2015년 뭐라고 연설에서 뭐라 했어요?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둘이 함께 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장소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서태평양을 니 혼자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 정면 도전에 지금 극치가 하나의 진짜 하나의 극치를 이루는 하나의 샘플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진짜 고양이 새끼를 지금 너무 일찍 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성공한 건가? 시장 경제로 끌어내는 건 성공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어주려고 동시에 미국식 민주주의도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하지 않은가 이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이 전 세계 GNP가 1위가 되니까 재판 배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플라자 합의까지 끌고 갑니다. 87년에.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가 되면 반드시 차이나 배싱이 일어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여쭤보면요. 이분에 관계해서. 지금 어머님이 수차례 이야기하신 비확산 북한 핵의 네. 동결 수준에서 네. 중국이 틀림없이 뚜쟁이 노릇을 할 겁니다. 이쯤 해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좀 지어야 네. 중국도 저기 나라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비판 또 미국의 보복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북한이 그래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묵인해주고 지금 동결하고 비확산하고 그 다음에 ICBM을 네. 쌓아서 자꾸 실험하는 부분을 정교해지는 부분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불가침 그리고 또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으로 타협을 짓자라고 할 겁니다. 지난 연말하고 네네. 올 초에도 또 그렇게 네네네. 슬슬 시도를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가게 될 때 이제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미국이 아까 외과적 수술을 뭐 서지컬 그 스트라이크나 또 아까 말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의 선제 타격, 무슨 예방 타격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협상장에 끌고 오라고 이 배드캅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중국의 중재하에서 불가침 평화협정 경제지원 그런 어떤 이 한국에 있어서의 또 관계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부분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국이 끝까지 그건 이제 다른 이슈로 우리가 또 깊이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 뭐 이렇게 맛배기 네네 맛배기로 하면 중국은 끝까지 한반도 비핵화예요. 우리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갖지 말고 핵을 다 동결시키고 폐기시키고 결국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건데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굉장히 전략적인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이라도 북한이 핵을 없앤다면
한반도도 동시에 핵이 없어야 된다. 한반도에 핵이 없는데 하면 중국이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한미 군사 훈련할 때 전략 핵이 들어오지 않느냐? 핵 항모로 들어오고 B-52에 실어다 나르고 B-2에 실어다 나르고 이게 다 핵 아니냐? 비핵화라는 원칙은 사용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고 반입도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럼 반입에 어긋나니까 이건 비핵화가 아니다. 핵장함, 핵항모, 그렇죠. 전략 핵폭기. 네, 핵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자체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건 한반도 비핵화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한미 간에 훈련할 때 미국이 핵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반도 비핵화다 이거예요. 국민들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주 동일제가 보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중국은 이 꼬리를 왜 붙여놓고 있느냐? 이걸 붙여놔야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선평화협정 후비핵화인데 미국의 입장은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이거든요. 그 우리 입장은 지금 사실 미국을 따라가지만 이때 아까 소장님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데 낙동강 오리알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할 경우가 많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낙동강이 누굽니까? 낙동강이 누구예요? 낙동강 오리알 될지를 우리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줄 미국을 놔두고 자꾸 엉뚱한 짓을 네.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원인을 제공했죠. 천안문 강상에 올라가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괜찮다. 외교상으로 그건 필요한데 외교상으로 하는 거하고 외교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른데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중국을 놓치면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IMF 얘기도 했고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인 이유는 기축통화와 군사력 때문이에요. 미국 달러 없이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것을 벗어나는 한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1번째 정말 대단한 경제대국 우리 황 소장님 한국 돈 가져가 불란서 가가지고 물건 사봤어요? 일본 가 사봤어요? 취급 안 해주죠. 누가 받아요? 아, 그렇죠. 뭐 돈 콜렉션 하는 사람이나 호기심에서 한 장 가져가겠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러 와싱턴 할배가 그려져 있는 이 배춧잎은 전 세계 어디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 막강한 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 불가침 평화협정을 먼저 하고 비핵화를 하자. 미국이 비핵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하자. 여기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1cm도 거리를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서포트하는 국가 행동 중에 하나가 사드 도입이에요. 적어도 잊어들여가지고 한국이 가져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냐고. 북한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 그거는 무기의 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기 한 개가 모든 게 전지전능하면 역사상 무기는 없습니다.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완벽한 무기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 하나만 있으면 니는 장생불로다 하는 보험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주거나 덜 고통스럽게 아프라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더라도 약을 좀 좋은 게 먹으라고 보험을 드는 거지.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사드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이건 무용지물이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건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건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죠. 네.